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점점 세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량평가라는 것은 숫자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90점이면 1등급이다. 그럼 91점을 맞은 아이는 과거에 1등급이었고요. 89점을 맞은 아이는 2등급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정성평가라는 제도로 변하면서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는 봉사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술을 해주면 그 부분 모두가 평가의 항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과정 중심의 평가로 대표적인 예로는 학생부 종합 영역, 종합 전형이라는 대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의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1학기 때와 2학기 때의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수학과 영어와 기타 기술과정 과목들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정량평가로 이 아이를 평가한다면 너 왜 공부 안 했어? 점수가 떨어졌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아이를 질타할 수 있겠지만, 현대에 맞게 정성평가로 아이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으나 이에 맞는 타당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 혹은 이 아이가 좋은 여행을 갔다 와서 더 나은 경험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학 과목을 보시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점수가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그럼 이걸 놓고 본다면 이 아이는 1학기 여름방학 때 과학 과목에 너무나 큰 흥미가 생겨서 나는 과학이라는 항목을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서 탐구하면서 과학의 영역을 넓혀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잠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어머니들이라서 대학교 입시하면 정말 머나먼 얘기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실전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우리는 연습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 연습의 과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대입의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너무나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주요 대학들의 추이는 일단 수시를 늘려가고 있고요. 학생부와 자소서, 면접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사실 지금 국민대로 한양대는 이미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겠다, 점수만 놓고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긴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뀌는 대입제도, 일단 2020년 대입하는 아이들의 최상위권 대학 모집 인원 비율을 한번 볼게요. 다 들어본 대학이죠.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20%에서 3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대와는 정말 많이 다르죠. 거의 거꾸로인데요. 수능으로,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는 17%밖에 뽑지 않아요. 대부분을 우리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으로 혹은 학생부 종합 영역에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내신과 공부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럼 무슨 말이냐?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공부, 당연히 보죠. 학교 내신을 보고요. 두 번째, 활동 영역을 봅니다. 그래서 공부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서술형 평가를 활동 영역을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성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사실 수능으로 저희 시대 때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았는데 그때 뽑은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놨더니 대학에서 사실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혹은
기업에 취직을 시켰는데 기업에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업들과 대학들에서 고민을 한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대입 제도입니다. 정성적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과정 중심의 평가, 그렇죠? 과정을 본다라는 말이고요. 이 영역은 크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과 영역은 우수한 성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늘 성적을 잘 보는 것보다도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하며 끈기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인지, 본인이 좋아하는 흥미로운 과목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술형의 서류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초등학교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공부라는 것이 사실 마라톤이잖아요. 평생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공부인데 이 공부가 초등학교 때부터 순위 매기기로 지쳐버린다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정말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공부의 맛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시험에서 80점을 맞았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점수를 도출해내었는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봐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가는 성적의 기쁨에 아이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육하원칙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쁘시고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어느 날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물어봐 주는 것. 그러면서 아이의 생각이 확장된다면 정말 창의력의 범위가 커질 수 있겠죠. 또한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로 100점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0점을 맞기 위해서 너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칭찬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매일의 자기주도 학습, 계속 자기주도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한 번에 탁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걸쳐서 아이들이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독서까지도 습관화가 되면 정말 100% 좋겠죠. 특히 독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을 성장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본인은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읽고 정말 많은 영역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독서를 끊임없이 시켜주시는 것.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냥 책 읽어, 지금 책 읽어, 이 책 오늘까지 읽어,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우리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엄마가 책을 읽네, 나도 한번 볼까? 뭔지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리 있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실 반장이 될 수도 있고 학생회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떤 모임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찬양대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리더십의 역할을 맡으면서 본인의 그런 이끄는 능력들을, 의견을 말하는 능력들을 설득하는 힘을 조금씩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업 성취, 사실 당연히 중요해지죠. 초등학교 때야 공부의 맛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 때는 사실 마지막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를 위해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가면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입을 어떻게 열면 좋을지 저도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요하고요. 또한 적극성과 협동성,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어릴 때부터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질문을 습관화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한국 아이들한테 정말 어려워요.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신감 있게 질문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유도해주는 것. 틀린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웃으면 사실 웃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당연히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선생님 눈에 꼭 띄면서 고등학교 때는 학생부 전형을 선생님이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떨까요? 일단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제도는 1학년 1학기 고등학교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실전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내신 관리와 학교 활동, 선생님과의 관계 정말 아이들이 많이 바쁠 거예요.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조금 달릴 수 있겠죠. 또한 전공 분야, 전공이 사실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내가 흥미가 생기는 분야를 조금 더 탐구해보는 것, 그거에 관련된 독서를 조금 더 해보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종과 수능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사실 수능이 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뽑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수능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수능을 공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면접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 또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영역이 연습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